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쓸쓸하고 외롭게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고독사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독사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북평동에 사는 92세 김면옥 할머니.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동해시 공무원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카네이션을 심은 화분 하나를 선물합니다. 화분 배달로 할머니의 안부를 살피고 할머니는 외롭고 적적한 시간에 화분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죠. 기분이 너무 좋지.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아들 며느리 있다 그래도 바빠서 이렇게 못 와. 동해시가 반려식물 300개를 마련해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우유 배달 사업과 사랑의 1분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고 응급 호출기와 활동,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등의 가정 내 장비를 통한 안전 확인과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나지 않게 사망자 장례 서비스와 유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동해시는 올해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과 대응 체계 구축 등 25개 과제에 7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여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강원도가 2019년 관련 조례를 만든 데 이어 강릉시와 속초시 등도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가 2030년까지 201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의 97%를 감축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주시는 같은 기간 40% 감축안을 내놨는데요.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목표치에 가까운데 현실적으로는 민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3월부터 5월 봄철 강원도 평균 기온은 1990년 10도에서 2020년 11도로 30년 새 1도 올랐습니다. 평균 상대 습도는 4.7% 줄었습니다. 고온 건조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018년 670헥타르였던 강원 산불 피해 면적은 4년 뒤인 2022년엔 5,270헥타르로 8배 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산불 피해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60만 톤의 40%, 2억 9천만 톤을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한 발 앞서 2018년 배출량 6,230만 톤의 대부분인 97%, 6,040만 톤을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2033년부터는 탄소 배출량보다 흡입량이 더 많아져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계획에 따라 도내 18개의 일선 시군도 내년 4월까지 자체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30년 탄소 중립 실현이란 강원도 목표보단 중앙정부의 속도에 보폭을 맞춘 셈입니다. 탄소 중립,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주시 인벤토리 구축, 탄소 중립 모델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법률적 강제성이 약한 목표치인데도 제조업 중심지고 강원 최대 도시인 현실을 감안한 겁니다. 원주에선 아직까지 민간이 탄소 중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주 명륜사회복지관이 2년 전 기후위기에 취약 가구가 더 많이, 더 쉽게 노출된다며 24개 기관단체와 함께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도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환경, 기후 이런 거와 관련이 있게 되더라고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게 잡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위반하고 후세의 부담을 떠넘긴다며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의 보다 현실성 있는 기후위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 원주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이달부터 8월까지 특별 관리 대책을 실시합니다. 오존 생성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반복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영농철을 맞은 강원 지역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제 오후 5시 41분 춘천 삼걸리에서 트랙터를 몰던 40대 남성이 3m 아래 수로로 추락해 트랙터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고 함께 탑승한 80대 아버지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58분에는 화천 산양리에서 60대 남성이 수중 펌프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SUV 차량 뒷바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어린이 농업 놀이 활동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늘봄 과정으로도 확대 시행될 전망입니다. 안동 MBC의 김건엽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앞마당에 도시형 텃밭이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라. 아이들은 하루 1시간씩 텃밭에서 농업놀이 활동을 하고 직접 키운 채소로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간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대부분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정도 밖에 나와서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탐색 활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의 증가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훨씬 더. 농촌진흥청이 농업놀이에 참여한 아이들을 대조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 식습관은 5%, 신체활동 역량은 11.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면의 질은 5.7%, 식물에 대한 관심이나 자연 친화도도 2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농업놀이 활동이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 기관의 누리과정 연계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이런 식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19.3%, 5명 중 1명꼴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신체 활동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텃밭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집과 요양원, 병원, 학교 등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콩과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쌀 등 외국산 식재료를 조리해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농간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곳은 형사 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5곳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보상을 위해 받고 있는 관련 업체 운영 신고서 접수가 오는 7일 마감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과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검토할 예정으로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도내에 음식점 148곳과 농장 80곳이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음식점과 농장은 각각 16곳과 63곳에 불과하다며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을 위해 가금 농장의 방역 소독 시설과 병역 의무 준수 사항 등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내 모든 전업농가 212곳을 대상으로 1차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 8월 말에 재차 점검합니다. 울타리와 방역실, 전실 등 법정 방역시설이 설치됐는지와 소독시설 운영 상태, 외부인과 축산차량 출입 관리 현황, 야생동물 차단과 CCTV 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산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톡톡을 보면 목재산업,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산림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제도 도입에 나선 건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에 묶여 활용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 완충 지역에서 제한됐던 탐방로,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궤도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FC가 어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1라운드에서 2대1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전엔 양팀 모두 득점이 없었고 후반 30분 수원의 이승우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6분 만에 강원의 조진혁이 동점골이자 K리그 데뷔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 정한민이 역전골이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두 팀은 정한민의 역전골 이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추가 득점 없이 강원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승리로 강원은 2연패 사슬을 끊고 승점 15점으로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